충격에 휩싸인 평강과 온달은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어. 나무들은 우거졌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어.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듯 나무의 잎들이 소리내어 요동쳤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한동안 침묵 속에 걷기만 했어. 평강은 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힘껏 내려쳤어.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그녀는 아픈 줄도 몰랐어. 이런 미친 나라에서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던 거지? 진짜 이게 말이 돼? 영감을 잡아가다니.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게 뭐냐고. 평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떨어지진 않았어. 그 눈물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온달은 나지막한 한숨을 쉬었어. 그의 붉은 머리가 바람에 휘날리며 더욱 쓸쓸해 보였어. 처음으로 그의 륵소리에 깊은 분노가 묻어났어. 그러게, 선조라는 놈은 살아있는 게 탄핵감이다. 걸어다니는 위선 덩어리야. 우린 놈들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거였어. 평강은 그런 온달을 신기하게 쳐다보았어. 너도 그렇게 화났어? 온달,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봐. 그렇게 착하고 바보처럼 참기만 하던 네가. 온달은 쓴 미소를 지으며 평강을 바라봤어. 그의 붉은 눈은 슬픔과 분노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 장수로서, 무장으로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존경할 수밖에 없어. 그분은 제대로 된 진짜 어른이야. 그분이 없었으면 우린 진작에 죽었을 거야. 너도 알잖아. 평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어. 알지. 정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어른에 많은 것 같았는데 그런 영감을 나라가 버리다니. 나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온달. 온달이 나직하게 답했어.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진지했지. 난 한 번도 나라를 위해 싸운 적 없어. 단지 지키고 싶은 사람을 위해 싸웠던 거야. 너를 위해서. 그리고 이순신 장군 같은 진짜 어른을 위해서 말이야. 평강은 온달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어. 그 웃음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따뜻했어. 두 사람은 다시 깊은 숲속을 향해 걸어갔어. 이젠 조선도 선조도 없는 곳을 향해. 오직 서로만 믿으며. 이순신은 3월 4일 한양에 도착해 의금부에 하옥되었어. 어둡고 습기 가득한 감옥은 짙은 곰팡내와 피냄새가 뒤섞여 있었어. 차가운 돌벽과 쇠사슬, 그리고 바닥에 더럽고 축축한 집더미가 그의 전부였지. 바깥에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은 마치 그의 마음속 마지막 남은 빛 같았어. 의금부 관리들이 끌고 나온 이순신 앞에 선조는 눈빛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엔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깔려 있었지. 이순신, 네 죄는 죽음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 왕의 목소리가 떨어지는 순간 고문관 유근수가 매서운 눈으로 이순신을 바라보며 다가왔어. 고문 도구들이 준비되었고 무거운 공포의 침묵이 내리는 네발엔자지. 영모의 뜻을 품었느냐? 왜 저게 첩자냐? 말해라. 유근수의 날카로운 추궁에 이순신은 단단히 이를 악물고 침묵했어. 무거운 채찍질이 그의 등을 가르고 피가 튀었어.
선조의 명에 따라 가차없는 고문이 시작되었지. 피비린내 나는 고통 속에서도 이순신은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어. 그는 자신이 지켜냈던 바다와 수많은 병사들을 떠올리며 고통을 견뎌냈지. 거센 고문이 그의 몸을 부수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절대 꺾이지 않았어. 자디찬 바닥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며 이순신의 눈가엔 피 섞인 눈물이 맺혔어. 그는 오직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입술을 깨물고 말했어. 이 나라가 끝내 나를 버렸구나. 그 순간 밖에서는 차갑고 메마른 봄바람이 휘몰아치며 그의 비통한 신음을 묻어버렸지. 이순신은 사형 직전까지 몰렸다가 백의종군을 명받고 옥문 밖으로 풀려났어. 한양의 4월은 아직 쌀쌀했고 그가 갇혔던 34일 동안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지. 그날 밤 한양 하늘엔 어두운 구름이 가득했고 어깨 위로 떨어지는 가랑비는 차가웠어.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은 이순신은 초라한 걸음으로 옥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 이게 나의 조선인가? 함도 수군 통제사의 무게는 그의 어깨에서 이미 사라졌고 권율 장군의 부하로서 적의 땅으로 가야 했지. 권율은 비록 좋은 장수였지만 이순신에게는 처음으로 남의 밑에서 일을 하는 굴욕과도 같은 처지였어. 소계로 향하는 길 봄바람이 쓸쓸히 이순신의 뺨을 스쳤어. 한산 바다에서 외놈을 쓸어버리던 화려한 승리의 기억은 이미 먼 옛날의 꿈 같았지. 하지만 이순신은 아직 꺾이지 않은 눈빛으로 먼 하늘을 바라봤어. 그런데 그로부터 겨우 열흘 뒤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들렸어. 그의 어머니는 향년 83세였지. 이순신은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슴을 쳤어. 어머니, 제가 불효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초계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울던 이순신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 바람이 불고 낙엽이 흔들렸으며 그의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은 끝이 없었어. 대장군으로 조선을 구했지만 왕은 그를 버렸고 어머니의 마지막 길조차 지켜드리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미웠던 거야. 그렇게 이순신의 삶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어. 이순신은 권율의 배려로 한동안 순천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5월의 태양은 예리한 칼날처럼 뜨거웠고 2달 동안 묶였던 옥에서의 긴장은 천천히 풀어지고 있었다. 석방된 지 2달이 지난 6월 8일 그는 마침내 원수의 진영에 발을 디디며 권율에게 예를 갖춰 신고했다. 아직도 몸 곳곳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옥신댔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반호했다. 한강과 온달도 이순신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발화산을 내려왔다. 산길을 내려오며 햇살이 짙푸른 나뭇잎을 투과해 눈부신 얼룩을 만들어내고 숲속에는 바람이 살랑거리며 가느다란 풀잎을 흔들고 있었다. 바람결은 나뭇잎 사이로 지나며 마치 무슨 비밀스러운 말을 전하듯 소곤거렸다. 진영에 도착한 평강이 이순신의 모습을 보자 애써 밝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영감,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고
표정은 밝아 보였지만 눈빛 속엔 여전히 깊은 불안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파란색 붙임머리는 햇빛에 반짝였고 산을 내려오느라 흙먼지가 묻은 스타일리시한 옷이 오히려 그녀의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었다. 이순 씨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다. 너희들은 그동안 뭐하고 지냈느냐? 산에 있었어. 평강이 짧게 답하자 이순 씨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물었다. 왜 함께 싸우지 않고? 이순신의 말에 평강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특유의 솔직한 말투로 퉁명스럽게 답했다. 영감도 잡아가는 이성빵한 놈들이랑 뭘 같이 써? 영감 석방 됐다니까 온 거야. 이거 먹어. 그녀는 품 안에서 흰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이순신 앞에 불쑥 내밀었다. 뭔데? 두부. 이순신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부를 내려다보자 평강이 입술을 피죽거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걸 왜 먹어? 그냥 먹으라면 먹어. 이순신은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온달이 이순신 옆으로 다가서서 어깨를 툭 치며 낮게 말했다. 병강, 우린 아직 살아있으니까 영감도 정신 차리고 다시 싸우자고. 온달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무서울 정도로 진지했고 그의 붉은 머리카락이 햇빛에 마치 불길처럼 일렁였다. 이순신은 가만히 두부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두부는 입안에서 차갑게 흩어졌지만 그의 가슴 속에 피어오른 온기는 뜨겁고 강렬했다. 바람은 여전히 숲을 지나 진영을 감돌았고 병사들의 숨소리와 무기들의 차가운 금속 소리가 뒤엉켜 곧 있을 격전을 암시하듯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이순신의 눈은 다시금 전장을 향해 굳어져 있었다. 평강과 온달도 그의 곁에서 함께 그 싸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